자, 함수는 19번부터 할게요. 1, 2, 3, 4에서 1, 2, 3, 4 그러니까 x에서 x로의 대응이 1대1 대응이다 라는 얘기고, 합성함수 나와 있으니까 1, 2, 3, 4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몇 개 필요해요? 3개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F의 2가 1이다. 2를 넣었을 때 결론적으로 1로 간다. 이것보다 얘가 조금 더 유의미한 것 같은데요? 항등이잖아요. 맞아요? 예. 이 같은 함수잖아. 이것도 F고 이것도 F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함수를 합성할 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F에서 뭔가 하나를 화살표 연결하잖아? 그럼 옆에 것도 바로 써줘. 바로 안 써주고 있다가 삽질하거든? 내 말 무슨 말이냐? 똑같은 함수잖아. 무슨 말이냐면, 아니 3이 이렇게 1을 거쳐 3로 갈 수도 있죠. 안 된다니까. 같은 함수잖아. 너네가 이걸 이렇게 쓰는 순간 여기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걸 이렇게 쓰는 순간 여기도 이렇게 써야 한다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국은 3은 어디로 가게 돼버려? 1로 가게 돼버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같은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이 됐다는 것은 그냥 3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자, 이제 2를 집어넣었는데 1이 된다를 이제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 근데 2가 1로 가면 얘도 1로 갈 거고, 해볼게 그냥. 얘 지울 거야. 안 될 거니까, 알겠지? 2가 1로 가면 2가 1로 갈 거란 말이지? 그지? 근데 그러면 두 번 합성한 게 1이 돼야 되니까 이 1이 1로 가야 되거든? 이게 지금 1대1 깨져버리죠? 안 되네. 그러면 2가 1로 갈 수 없어요. 근데 2는 2로도 갈 수 없죠. 그럼 항등 될 거니까. 그죠? 예. 그럼 2가 3으로 간다고 간주해 볼게요. 안 되네. 3 이미 가 있으니까. 그러면 2는 4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실제 확인해야 되는 건 2가 1로 가는 상황 확인하면 되는 거죠. 2가 4로 갔어요. 그러면 합성하면서 함수값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4는 1로 가야 되는 건데, 일단 2가 4로 가는 거 먼저 그리라고. 바로바로. 알겠지? 그 다음에 4가 1로 가요. 그럼 여기서도 4가 1로 갈 거 아니야. 그럼 1대1 때문에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1이 2로 간다 밖에 없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지? 예. 아, 1은 2로 가고 여기서 1은 2로 간다. 그럼 함수가 확정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F1은 2고 F4는 1이다. 그럼 답은 3이다. 이렇게. 별것도 아니라는 거. 알겠죠? 예.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되고, 대부분 이게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함수가 확정된다는 뜻이니까 저걸 만족하는 함수 하나밖에 없다. 뭐 거의 이런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서 이거 안 되고 이런 차원으로 문제가 풀린다. 권철아, 그지? 네, 라고 생각하고 좀 해보시면 되고요. (23번)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정신 차려. 알았어? 네.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합 구하시오. 그냥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바깥쪽에 f를 먼저 바라보라고 했잖아. 어쨌거나 함수값이 4가 된다니까? 맞아요? 그럼 함수값이 4가 되는 지점을 쭉 확인을 해보면, 이때 독립변수로 가능한 게 6하고요 11하고요 15하고 17이잖아요. 그럼 얘가 방금 구한 6하고 11하고 15하고 19다 이 소리잖아. 그래서 fx 더하기 3이라는 놈이 6이거나 11이거나 15이거나 17이다 이건데, 얘들 바로 탈락해버리죠. 왜냐하면 함수 fx의 치역을 벗어나요. 이 함수의 치역은 6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11이나 15나 17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fx 더하기 3이 6이다 이것만 풀면 되잖아. 똑같죠 뭐. 어쨌거나 함수값이 6 나왔으니까 그럼 6일 때만 풀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는 8하고 16이 있다. 그러니까 x 더하기 3이 8이거나 아니면 16인 거 아니냐. 그럼 x는 5하고 13인 거니까 합은 18이다. 안 어렵잖아, 그지? 어렵지 않다라는 거. 바깥쪽부터 보라고. 원래 함수 바깥쪽부터 추적하는 게 훨씬 편해요. 알겠죠? 원래 합성함수 하는 게 왜 만들었냐면 바깥쪽에서 넓게 함수를 보면 함수가 좀 쉽게 보이거든. 들어가서 보면 엄청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안에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바깥쪽부터 이렇게 봐가는 시야를 가지면 편하다라는 거. 26번 뭘까? fx 그래프 나와 있고요. 이건 그냥 뭐냐면 이제 이게 합성함수잖아요. 4분의 5를 계속 합성하면 나오는 함수값을 쓸 거 아니냐. 그거 그냥 다 써봐라 원소나열법으로.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처음에 4분의 5를 넣으면 f의 4분의 5는 얼마 나오니? 2분의 3이 나와요. 그러면 f2의 4분의 5라는 건 사실 f의 2분의 3하고 같은 거잖아. 그럼 f2분의 3을 넣으면 1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f3의 4분의 5라는 건 f1인 거지. 이게 2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f4의 4분의 5라는 건 f의 2인 거지. 이게 0 나오네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0 다시 집어넣으면 1 나오죠? 1 다시 넣으면 2 나오고요. 2 다시 넣으면 0 나오고.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것들만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오죠. 얘는 처음 나왔고, 나머지는 1, 2, 0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확인할 필요 없는 거죠. 따라서 A의 원소는 2분의 3하고 1하고 2하고 0인 거죠. 별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넘어가고요. B 보겠습니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 R이고 S가 R의 부분 집합일 때 fs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fsx를 잘 읽어봐. 그냥 S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S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갖다 집어넣으면 2를 토해내는 함수인 거고 안 들어있는 원소를 집어넣으면 5를 토해내는 함수인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그 집합의 원소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함수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2가 나오면 오케이 맞다. 5가 나오면 아니 5인가 보죠. 2에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이런 느낌의 함수다 라는 얘기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다는 말은 맞다는 얘기잖아. A가 A와 B와 C의 교집합의 원소라는 말을 하는 거지. 이해하겠니? 네. 그러면 당연히 A의 원소일 거니까 이 값은 2겠지. B의 여집합의 원소는 아니겠잖아. 왜냐면 B에도 들어있는 원소니까 A가. 그러면 여기서 5가 나오겠지. 여기서는 다시 2가 나오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B면 A와 B의 공통의 원소를 빼버리는 거거든요. A만의 고유의 원소가 남죠. 당연히 여기는 A가 들어있겠어, 안 들어있겠어? 안 들어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B에 있는, B랑 겹치는 모든 걸 빼버렸는데 여기 들어있다는 건 A, B, C가 셋 다 겹치기도 하지만 A, B가 둘 다 겹치기도 하잖아요. 그죠? A가 안 들어있으니까 얘는 5가 될 거란 말이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진짜 별것도 아닌 문제다. 알겠지? 근데 이런 걸 보고 이제 문제 잘 못 푼 친구도 있단 말이죠.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능력이 떨어지는 거냐면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주로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사실 이런 문제야 이렇게 읽어주면 또 잘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글자를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어보기 전에 좀 더 잘 본인이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왜냐면 일단 무슨 말인지 듣고 나면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해석을 본인이 한 게 아닌데도.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3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수학이 너무 어렵고 막 이런 건 이제 나한테 상담하다가 그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냐면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죽겠다. 내가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도 문제 진짜 열심히 풀 텐데 이런 친구들 많아. 해석 능력이 결여돼가지고 문제 풀기 너무 어려워지는 건데 지금 이게 쉬운 편이에요.
이게 학년 올라가면 훨씬 더 복잡하게 물어봐. 그래도 아 이게 뭐 하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애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시험장에 앉은 애들 중에서 문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애들이 절반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 해석 능력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는 훨씬 더 복잡한 걸 읽어야 되는데 이거 못 읽으면 가능성이 있겠냐 없겠냐? 없겠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어떻게든 내가 이거 문제를 해석을 해서 맞추려고 해야지. 아, 또 졸라 복잡하게 내가 모르는 문제 물어봐 짜증나게 내가 아는 것 좀 물어보지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새로운 유형을 만나면 에이씨 짜증나 이게 아니라 흠터레스팅 흥미롭군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야. 수학에 대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선생님 저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수학이 늘지 않아요. 네가 안 늘게 공부를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야. 알겠지? 안 늘게 공부를 하면 안 한 거랑 거의 비슷한 거란 말이야.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야? 실력도 안 느는 거. 수학을 잘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면 느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죠. 알았죠? 오, 진짜 흠터레스팅 아니야 얘들아? 오, 내가 니네 눈에 이 문제가 졸라 쉬워 보이게 문제 바꿔줄게. 개 쉬워 보이냐 이제? 그렇죠. fx의 함수값과 gx의 함수값을 3대1로 내분한 내분점입니다. 겁나 쉬워 보이지 않아? 갑자기? 무슨 말이냐면 fx하고 gx가 자유롭게 칠레레 팔레레 있을 텐데 그 3대1로 내분하는 위치만 연결을 해가지고 쭉 그리면 새로운 함수가 나오지 않냐. 나는 그거야 라는 얘기야. 아 그렇구나. 그럼 fx와 gx가 만나게 되면 당연히 교점이니까 내분점도 교점으로 모이는 거지. 이해하니 얘들아? 아주 쉽게 좀 그래프를 그려주면 조금만 그래서 y는 fx가 이렇게 있었어. 알겠지? 그 다음에 뭐 y는 gx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봐. 그러면 이런 x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fx와 gx 그러니까 이 y 좌표 자체 이 y 좌표를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얘가 3대1로 내분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3대1로 내분하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이 점이 h가 될 거다 이 말이야. 반대로 했네. 네. 3대1이니까 이렇게요. 네. 중요하진 않고요.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 연결해 나가다 보면 이렇게 함수가 나오겠지. 근데 얘가 여기를 지나야 되잖아. 안 지날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00 집어넣는 거니까. 어찌 보면 교점이니까 00이 아니라 같은 값을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를 a, fa라고 하면 a, ga이기도 하잖아. 그럼 얘가 fa고 얘도 3fa잖아. 4fa잖아. 4로 나누면 fa잖아. 지나가잖아. 이해했어요? 네. 근데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얘가 3대1로 이렇게 잘 따라오고 있다가 갑자기 교점이네. 나 안 지날래. 뭐 이질 할 수 없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피해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냥 지난다는 게 매끄러운 거지. 그지? 지난다. fx와 gx가 원점의 대칭이면 hx의 그래프도 원점의 대칭이냐라고 했는데 원점의 대칭이라는 말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는 원점 대칭을 두 개 그려가지고 3대1로 내분하는 거 쭉 연결해보니까 원점 대칭이군. 이게 쉽겠냐? y축 대칭과 원점 대칭은 그냥 마이너스 x를 넣으라니까. 고민 좀 하지 말고. 원점 대칭이 뭐라고 했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절대값은 그대로고 부호만 반대로 바뀐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h-x를 넣어봐요. 그럼 3 더하기 1분의 f-x인데 f-x는 마이너스 fx죠. 원점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g-x인데 마이너스 3gx가 되겠죠. 그럼 얘랑 비교해봐.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잖아요. 맞아요? 원점 대칭이란 말이지. 그래서 hx도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점 대칭과 y축 대칭은 그래프로 볼 때가 편리할 때도 있지만 함수가 뭔지를 모르고 이미 함수인 상태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x를 넣는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f와 g가 1대1 대응이면 h도 1대1 대응이다. 맞다고 생각하냐?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진짜 잘 만들면 hx 상수함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이거 내가 발레리아 만든 건데, 자 봐봐. fx가 4x야.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3분의 4x야. 내가 왜 이렇게 잡았겠냐? 그럼 hx는 0이야. 여기다 넣어봐. 내분하지 말고. 0이잖아. 0이라고. 상수함수는 뭐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겠지만, 둘 다 1대1 대응이면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디귿은 자칫 잘못하면 맞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쉽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이렇게 막 그려줬잖아. 따라가면서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 그려줬잖아. 야, 이게 그리다 보면 꼭 이게 1대1이냐라는 건 사실 약간 의심스럽긴 하죠. 그쵸? 발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과제랑 제가 다 안내 드렸고요. 토요일날 우리가 시험 보기로 했죠? 절대는 일단은 오케이.